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가는 게 들려요. 매일매일 찾아오시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도 다 일일이 달아드릴 테니까요. 자, 의견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5월 10일 21일 화요일 매일원법 정인원과 함께하는 습관처럼 매일처럼 한번 가보실까요? 자, 재판청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와, 오랜만에 봅니다. 재판청권 27조죠? 재판청권 솔직히 말해서 모든 기본권 조항 좋은 조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조문이죠. 근데 기본권 지켜줄게 안 지켜줄까봐 법률에 두는 것까지 좋았는데, 법의 형식에 가둬놓는 것까지 좋았는데, 근데 그걸 또 안 지켜줬을 때는 뭔가 강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판청구권이라는 조문은 결국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단, 자, 한마디로 보충, 이거 없으면 솔직히 기본권을 안 지켰을 때, 뭐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적 구제 수단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특정 내용이기보다는 그런 특정한 권리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재헌헌법도 있었는데 1항, 2항, 3항까지는 재헌헌법까지 있었죠. 그러다가 4항 더 가면서 무죄 추정권, 자, 이거 5공화국 때 들어왔고요. 8차 때 처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 5항 그러면서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현행헌법인 6공화국 헌법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여기도 법률이 필요하고 여기도 법률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법률은 무슨 법률이다? 입법, 형성, 요게 필요한 거죠. 제한 법률이 아니죠. 제한을 하려면 그 다음에 37조 2항상의 한계를 준수하셔야 되고요. 입법, 형성 입법이 필요한 거죠. 그럼 3항 해야죠. 3항 뭐예요? 신속, 공개. 여러분, 공개하면 신속이 되나요? 근거도 찾아야 되고 사람들 따질 테니까 공개하려면 조금 더 닦고 조심해야겠죠. 그러려면 신속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신속하면서 공개하래요?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같은 말이에요. 요게 들어있다는 거죠. 요게 신속 공개라는 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 신속 공개 대부분 공개 재판인데요. 가사 사건하고 소년범 사건 딱 두 개죠. 그럼 공개 절차로 안 해요. 신속하게 하랬어요. 근데 세상에 형사 사건인데 1심에서 검사가 졌나 봐요. 검사 항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1심 법원에서 검사에게 주고 검사가 2심 법원으로 보내게. 이게 왜 우회로 돌려요? 이게 바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됐다 했던 판례였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자, 뭐 나머지 형사 재판 절차 진술권 요거 할 말 많은데 솔직히 검사의 자의서 불기소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고,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 진술권에 형사 피해자는 자,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넓은 개념이잖아요.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문 문제에서 요 1항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헌법과 법률에 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헌법과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 단어가 빠지면 틀린 지문이에요. 헌법 또는 법률이 아니에요. 이거 많이 나온다니까요. 조문 문제로. 그건 1차원적인 문제. 두 번째, 자,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은 배신 재판, 참신 재판,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형사 국민 차별 재판이라고 해서 배심원단이 있던데 그거 헌법상 기본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청권 헌법상 기본권에 들어가지 않는 거 따로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참여재판. 자, 그다음에 재심.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헐리우드 액션 해갖고 저 정신질병 있어.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런 재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률상이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치료감호 청구에 관해서 이런 거 치료감호에 관한 재판, 이런 것들을 세 개를 암기하세요. 재심, 치료감호, 국민참여재판. 이 세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 법률상 권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재판인데, 형사재판에서의 법률의 개념은 엄격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관습이나 일반 형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관습법도 일반 원칙도 법률에 포함된다는, 법률의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1항이 어디에도 1심, 2심, 3심, 3심제로 하세요. 최종심은 대법원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재판 받을 권리에, 재판 청구권에 뭘 받으라는 거야? 저도 한 번에 사실심, 저도 한 번에 법률심,
각각 한 번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심밖에 안 해요. 그럼 사실심이 빠져서 대법원을 한 번으로 끝내서 이러면 위헌일 확률이 많은데, 다만 법관의 징계, 그다음에 이거 합헌이었어요. 왜? 법관 징계는 대법원에서 나오는데 법관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판사저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왜? 징계하려면 당사자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사실관계 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검사, 변호사 징계 사건하고 특허 사건에서 대법원 단심으로 하면 사실심이 없어요. 그래서 위헌 결정 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법원, 특허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그다음에 전문적 재판을 반드시 법원에서 할 필요 없죠. 특심위 같은 거, 그다음에 기술심리관제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고맙다. 모든 것을 다 재판을 법원에 할 필요 없다. 자, 청소년 유해 매수물 결정 같은 전문적인 판단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데도 재판 조건 침해하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는 자, 일반적으로 군사법원 얘기가 여기 있어요. 군사법원. 자, 군사법원은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하는 곳이죠. 다만 헌법에 110조에 가보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특별법원으로서, 자, 그럴 때 보니까 군사법원은 군인, 군무원 등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회는 안 들어가는데 예외가 여기 써 있어요. 비상계엄 하에서 또, 자, 초병, 초도,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그다음에 군 시설물, 군 용물이에요. 군사당 기밀이고요. 군사당, 그다음에 군 시설물은 그거는 일반 사회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면 재판 취소까지 당한 2013년도 판례도 있잖아요.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암기하셔야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기본 내용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여기는 벌써 이거는 거의 안 했어요. 다른 요거 3개 그것도 요거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전체 한 30%?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바로 들어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판이란 사실 확정, 사실심, 법률 해석 적용, 법률심,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 적용 기회를 접근을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은 받아야죠. 각각에 한 번씩은. 만약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연히 침해. 맞아요. 침해. 맞습니다. 두 번째,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 이것도 유명하죠. 107조. 사망이죠. 헌법 107조 사망 헌법. 자, 그래서 헌법 사법권 조문이 101조부터 110조, 그 중에 110조가 여기 군사법원 조문인데요. 군사법원 조문. 하지만 107조 사망에 행정심판 전문재판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하기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행정심판 전심 절차, 임의적 전치, 예외적 필수적 전치 외워야 돼요. 필수적 전치 뭐뭐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저도 공무원, 국공립 교원을 포함해서 징계가 나오면 이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 가요. 이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방공무원 저 뒤에 지문 나와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 면허 취소 정지, 이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해보자. 국세, 자, 관세, 지방세 관계없어요. 지방세도요. 이거 조문이 바뀌었어요. 판례. 지방세도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 와요.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감사원의 변상금, 얘는 변상금을 가지고 자 소송하는 게 아니라 재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어요. 이 4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거 자, 종심, 이거 행정심판 절차. 여기는 그게 아니라 행정심판 전심 절차가 아니라 종심 절차, 마지막 절차 또는 소송 없이 행정심판으로 마무리. 그러면 행정심판은 원래 전문적 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하는 거니까 마무리다. 이게 끝이다. 그러면 법원의 재판, 자, 법원의 절차 이거 엄격히 준수합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재판 조건 예외됩니다. 맞습니다. 종심 절차나 필요적 전심 절차라면 재판 청구권의 헌법상 근거해서 이 재판, 법원의 재판 절차를 준용해야 돼요. 세 번째, 지방공무원 면직처분 떴죠? 지방공무원 여기 있죠.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관계없어요. 행정심판을 거치려면 소송 못합니다. 불법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 이게 바로 행정심판이에요. 자, 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이라고 해요.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시간 절차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재판 조건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재판 조건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 4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 간다. 2번, 3번 연결된 거죠. 4번,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이례적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다. 여러분 비송이다, 가사소송이다, 비송이다. 여러분 가사는요, 뭐 전 국민이 그 집안 사정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은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고 또 많은 절차를 떠들고 막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입법자 입법 형성의 재량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세 번째,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빈곤을 이유로 해서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자,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 조건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는 봐줘야죠. 너 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본인에게 되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저는 뭐 그렇다 쳐도 여러분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107조 3항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또는 너무나 과대하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저께 과태료가 몇 장 나갔을까요? 어저께 세금이 몇 장 나갔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을 다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바로 돌아버리면 행정법원 진짜 오버힛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재판 과다하게 많은 동종 그다음에 단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이 마지막이다. 행정심판 이외에 소송 못한다. 그러면 그 행정심판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엄격히 준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재판청권 내용 많지만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수요일 매일헌법 찾아오실 거죠? 정인영이었습니다.